3, 2, 1. 지난 시간 하체의 움직임과 스탠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테이크백, 엑스스윙을 만들고 코킹 만들고 구체적으로 살짝 체중 이동되고 스윙 탑 만들고 트랜지션 전환 시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아이언 볼을 띄워서 백스핀을 넣기보다는 탄도를 깔고 비거리를 확보해서 다운블로우로 핸드 퍼스트를 셋업했습니다. 핸드 퍼스트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이 있고 두 번째 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을 띄워서 백스핀을 주고 착지 지점에서 런이 발생하지 않게끔 레인지 안에 공이 정착할 수 있게끔 공을 띄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런을 발생시키고 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이 되겠습니다. 탄도가 1번보다는 다소 낮고 런이 발생하게 되겠죠. 두 가지의 경우 베이스 각도가 차이 나겠죠. 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베이스 각도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낮게 들어가면서 백스핀 걸리고 공이 높게 탄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번의 경우는 1번보다는 가파르게 볼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클럽이라면 1번 클럽의 이 정도의 샤프트 각도가 설정이 된다면 당연히 페이스 각도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샤프트는 1번보다는 더 좌측으로 페이스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샤프트의 각도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핸드 퍼스트가 된 이유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한 2번의 목적으로 셋업이 되면서 핸드 퍼스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공을 띄우려면 페이스를 눕혀야 한다. 샤프트가 몸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베이스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땅을 갈듯이 샤프트가 왼쪽, 핸드가 헤드를 끌고 온다. 핸드가 선행된다. 핸드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번의 목적, 비거리를 확보하고 런을 발생시키겠다. 볼이 중앙보다는 약간 우측에 놓이게 되고 베이스는 다소 서 있으면서 샤프트가 왼쪽으로 이런 원리로 핸드 퍼스트가 됐습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아래에 포지션 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아래쪽에 놓이게 됩니다. 수평이 아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내려가 있는 삼각형 셋업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삼각 구도가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깨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 양쪽 두 포인트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포인트이고 우리의 의지가 담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삼각 구도가 편안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핸드 퍼스트 페이스 각도는 세워졌고 런을 발생시키는 발사각을 만드는 어드레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테이크백 시작하는데 양쪽 팔꿈치가 안쪽으로 조이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삼각형 구도를 타이트하게 조이고 테이크백 출발을 하는 것이죠. 삼각형의 양변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타이트한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립이 견고하게 만들어지겠죠. 악력을 꽉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손목을 고정한다. 양쪽에 손목을 좀 더 타이트하게 고정한다는 느낌 가져갑니다. 오른쪽 허벅지까지 테이크백 시전합니다. 이때 그립 부분에서 손목이 돌아간다든지 손을 사용하는 느낌은 전혀 없고 오른쪽 허벅지까지 손 그립을 그대로 보내줍니다. 큰 근육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조이고 손목을 고정하고 채를 그대로 뒤로 보내준다. 머리, 어깨, 골반 전체적으로 체중 이동이 이루어진다. 몸 전체적으로 체중 이동이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 허벅지까지 샤프트와 팔뚝과의 각도가 코킹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여기서부터 하프 스윙까지 코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손이 그대로 들리면서 하프 스윙까지 왔을 때 팔뚝과 샤프트의 각도가 L자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코킹이라고 하죠. 허벅지부터 채가 들어 올려지면서 여기서 코킹이 완성이 된 것이죠. 더 이상의 손목에 가동 범위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L자가 예각으로 90도보다 작은 각도로 헤드의 무게 때문에 예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어드레스 중심, 하프 스윙까지 진행이 되면서 몸의 중심,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골반은 회전이죠. 약간의 축 이동은 발생되지만 축이 꺾이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골반과 상체가 역피봇이 발생한다든지 반대로 상체가 누워버리는 이런 각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로지 회전에 의한 체중 이동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이 올라가고 골반은 더 회전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깨는 좀 더 들어가게 되겠죠.
손목의 힌지가 완성이 된 상태를 보시게 될 테고 출발할 때의 그립이 잘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등이 꺾이지 않도록 손등의 수평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팔뚝과 손날 부분이 각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날과 팔뚝의 각도가 어느 정도 있다. 손목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손날의 각도가 만들어진다. 스윙 탑에 도달했을 때 샤프트의 각도가 여기까지 한계치를 느꼈습니다. 손날과 팔뚝이 만들어내는 제한적인 각에 의해서 탑 스윙은 샤프트의 각도가 정해졌습니다. 지면과 수평하는 각도가 떨어지면 이 정도가 될 텐데 손목에 힘이 없다든지 손등이 꺾이게 되면 돌아서 탑을 만들어서 끝이 나야 하는데 최소 수평 각도만큼 와서 멈추고 다시 다운스윙이 가야 할 텐데 채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평 각도를 넘어서서 헤드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손목이 꺾일 수도 있고 위치 에너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버스윙이라고 하죠. 스윙이 오버됐다. 말 그대로 오버했다. 오버스윙은 손실이다. 손목에 부하가 온다. 채끝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이 시선은 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버스윙이 발생되는 순간부터 공을 시야에서 놓치게 됩니다. 공이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버스윙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팔뚝과 오른손의 각도는 서빙을 할 때 오른손의 쟁반을 머리 위에 두고 가는 것처럼 각도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스윙 탑의 도달 시점입니다. 상하 분리가 이루어질 것인데 상하체를 분리해 버리면 하체는 앞쪽을 향해서 상체는 좀 더 타이트하게 뒤로 극강의 꼬임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하체는 전진, 상체는 후진, 꼬임에 완성됩니다. 이 시점을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 하체는 다운스윙을 들어간다는 것이고 상체는 채끝을 극강의 포지션까지 끌어올리고 이제는 다운스윙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팔꿈치가 보통은 이렇게 굽혀지죠. 굽혀지지 않도록 쭉 일자로 곧게 펴질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팔꿈치가 굽어지면 팔을 쓰게 되고 채끝에 길이가 변화가 발생됨으로써 그 보상 동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보상 동작을 할 수 없게끔 있는 그대로의 길이대로 채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팔꿈치의 가변적인 부분을 배제함으로써 팔꿈치를 일자로 곧게 펴서 채끝과 샤프트와 연결되는 커넥션, 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가변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몸통에 박혀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큰 근육을 써서 스윙을 일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인 스윙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팔을 쓴다든지 가변적인 작은 근육을 쓰이는 모션들을 배제하는 것이 안정적인 스윙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공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어드레스, 테이크 백, 하프 스윙, 스윙 탑 전환 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운스윙 들어가는 모션, 하체 쓰임, 다운스윙, 임팩트 존에 들어가는 다음 영상까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